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가 됐습니다. 2달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면서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이 투입돼서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기도 했죠. 추석을 앞두고 휴대전화로 접근해오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대담해지는 범행 수법에 대책은 없는지 사회부 김창섭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최근 대검에서 범죄 주도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여전히 범죄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범행 전부터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꼬리와 몸통을 나눠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특성 때문입니다. 네. 범행 자체가 전화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현금 수거책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총책은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대출 승인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요즘은 어떤 추세입니까? 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부터 보시겠습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14,197건, 피해액은 3,613억 원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발생 건수는 30%, 피해액은 28% 줄었습니다. 그래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줄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개별 피해 사례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만 해도 서민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 사기형이 80%를 육박했다면 네. 올해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 비중이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줄었지만 지난 7월 무려 한 달간 꾸준히 연락해 예금과 보험, 주식과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4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례 등 범행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진 것도 특징입니다. 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일망타진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그동안 검거된 전화금융 사기범들을 통해 파악한 범죄 조직 구성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풀리실 텐데요. 네. 통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주범격인 총책 아래 수많은 중간 전달책과 현금 수거책 등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된 현금 수거책뿐인데요. 현금 수거책을 아무리 잡아도 총책을 잡지 못하면 범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범인 총책을 잡아야지 끝이 난다는 얘기인데 총책이 검거된 경우도 있습니까? 네, 지난달 경찰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7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5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 총책을 경기도 안산에서 붙잡았습니다. 40대인 이 조직 총책 역시 중국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이어왔지만 다리 부상 등 진료를 위해 국내 병원을 찾았다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3월엔 중국을 거점으로 국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이어오던 조직에 국내 총책 2명이 붙잡혔지만 아직 해외 총책 1명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인데 추석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또 사기가 늘고 있다고요? 네, 명절 때마다 선물 택배 문자 많이들 네. 받으실 텐데요. 네,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소를 잘못 눌렀다가는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는 물론 돈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20만여 건의 문자 사기 중 절반이 명절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좀 들뜰 수 있는데 앞서 지적해드린 대로 문자에 모르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다면 의심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